우리 몸의 모든 감각과 움직임을 전달하는 척수신경. 뇌에서 출발해 손끝,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생명의 연결선이 목에서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룻밤 자고 또 일하니까 갑자기 왼손이 감각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금 이 증상은 손이 잘 안 펴는, 내가 강제로 안 펴는 이상은 뭐 젓가락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젓가락질 힘 자체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큰 충격을 받거나 하면 사지마비가 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사지마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목뼈 뒤쪽 인대가 서서히 굳어 중추신경을 옥죄는 후종인대 골화증. 보행장애와 전신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후종인대, 그러니까 척추뼈가 있으면 이걸 말씀드리자면 전종인대라는 것이 요 앞쪽으로 이제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전종인대고요. 후종인대라면 요 척추뼈의 척추관이라고 하는 요 속에 요 뒷면으로 척추뼈를 위아래를 쭉 길다랗게 연결하는 그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 두께가 한 약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는데 돌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 돌보다 더 딱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딱딱해지면서 척추관을 좁혀갑니다. 신경 다발이 이제 척수라고 하는데, 그 척수를 누르게 되면 마비 증상이 양쪽 팔이나 양쪽 다리에, 사지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진단이 되면 실망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에게서 충분히 잘 듣고 남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다고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이 더 망가지기 전에 원인을 정확히 찾아 치료해야만 마비의 공포를 막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척추 신경의 숨통을 틔우는 신경외과 전문의 장의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언제부턴가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백영만 씨.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끝이 걸리고 걷는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한 5년, 5, 6년.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알고 보니까 증상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불편하다고 느낀 건 한 5,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걸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걸음이 좀 힘들고, 특히 이제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왼발이 조금 덜 올라가니까 계단 끝에 이렇게 탁탁 받쳐가지고 엎어지려고 그러고, 그런 증상들이 살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는 10을 움직이라 명령하지만 몸은 팔밖에 움직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왼발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다리를 질질 끌거나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운동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운동을 못했다고 봐야지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그런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또 안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좀 어떤 운동들을? 저 등산을 주로 많이 했고, 공도 좀 쳤고, 수영도 했고, 사이클도 조금 탔고, 조금 많이 걱정이 됐지요. 이게 병이 정상이 나타났다면 수술하는 게 맞다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좀 심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후종인대 골화증이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후종인대 골화증은 인대가 돌처럼 굳어 중추신경을 압박합니다. 실제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니까 아직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지. 큰 바람은 전에처럼 같이 뭐 등산도 다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바람이고, 만약에 뭐 지금이라도 다리 회복을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에 요번에 또 이걸로 인해서 건강의 소중함도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회복이 좀 생각보다 잘 된다면은 뭐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일상생활을 찾아갔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거리는 불편한 얘기, 이제 다리에 힘이 없다. 그렇지. 힘이 없어서 걸으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중심 잡기가 힘들고. 근데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더 예민하게 아시겠죠, 그죠? 최근에 급격하게 내가 느끼고 이거 아니다라는 건 얼마나 되셨죠? 거기 이제 한 2, 3년 되죠. 2, 3년. 그럼 이렇게 힘이 없으실 때 운동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뭐 나름대로 뭐 수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밟아보고 했는데 스탠드 시켜가지고 밟아보고 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왼발에 힘이 자꾸 빠지니까 오래 굴리지를 못하고 수도하고. 자, 여기 어깨 힘 빼시고 목 뒤를 좀 젖혀보시고 일단 괜찮으시고요. 지금 뭐 팔이 아프시거나 그런 데는 없으시고 그렇죠? 손에 뭐 글씨 쓰거나 이런 건 어때요? 매일 씁니다. 근데 괜찮아요, 손은. 이제 손은 괜찮은데 다리가 힘이 없군요. 꽉 쥐어보세요. 꽉. 안 되잖아요. 모르셨죠? 봐봐요. 자, 꽉 쥐. 이게 뭐 안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손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다리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팔에도 이미 마비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나타난 증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사지마비 위험까지 막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자가 불편함. 어느 불편함이면은 환자가 컵을 떨어뜨린다든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젓가락질이 이제 둔해서 집지를 못한다거나 이제 걸음걸이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린다거나 보행장애가 있을 때나 이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척수 압박,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경미한 통증이나 또 마비 증상이 거의 없을 때 90대 분이 오셨는데 후종인대 고라증이 어느 정도 굉장히 심하게 있다. 이건 수술하기에 이제 환자의 그 배경을 보고서 환자의 삶을 질을 많이 놓고 다뤄야 되겠습니다. 좀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시고, 자 왼쪽 다리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건 됩니다. 자 반대편 해봅시다. 자 뛰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목 모형이란 말이에요. 3번부터 밑에까지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 앞쪽 뒤쪽이고 가운데 이렇게 관이 있는데 마치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가듯이 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허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목에 이상이 있으면 그 아래로 전부 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형적으로 그 다리에 이제 힘이 없는 게 더 많이 나타나요. 물론 사지에 다 나타나는데 사지가 나타나는데 가운데서도 왼쪽 팔다리가 좀 힘들고 여기에 이상이 있어도 팔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요 고속도로가 제일 심하게 막혔어요. 후종인대 고라증이 가벼운 사람도 있고 이제 심한 사람도 있어요. 앞쪽에 종인대, 후종은 뒤쪽에 종인대. 역시 위아래를 다 연결하는 인대인데 두께로 본다면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이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5mm, 8mm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제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딱딱해지느냐? 뭐 나무처럼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돌처럼 딱딱해져요. 요 목을 지나는 요 척수 신경을 압박해서 사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차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거기에 맞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팔다리 힘이 없다든지 때로는 요 신경 구멍이 막혀서 아프거나 저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굳는다기보다는 이제 딱딱해지는 거겠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신경을 압박하면서 그 신경의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고 거기에 약화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후종인대는 척추관 안쪽에서 척추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인대입니다. 그런데 유연해야 할 인대가 돌처럼 두껍고 딱딱하게 변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겁니다.
원인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요. 유전적인 거, 또 체질적인 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비만, 또 고지혈증, 뭐 대사질환 있지 않습니까? 당뇨 같은 대사질환,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 지역적으로 보면 서양보다 동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50대, 60대가 많이 나타납니다. 얘가 앞쪽 뒤쪽이고 요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척수라는 신경이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여분의 공간, 여분, 이제 여유가 있는 데죠. 이제 여분이 없는 데가 여기 눌린 거예요. 여기 좀 몸이 심하게 좀 눌린 것 같죠? 경추 4번과 5번 부위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 신경 다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얗게 된 게 신경이 기능이 없어진 거. 요 부분이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하얀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굵은 선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인데 이제 목뼈가 있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하얀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후종인대인데 후종인대 고라증 두꺼워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두꺼워진 게 안 보이죠, 여기는. 그렇죠? 요 이런 식으로 두꺼워진 거예요. 목에서 압박을 받아서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또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굉장히 위중한 상태예요. 이제 팔다리에 힘이 없는 걸, 특히 다리에 걸음걸이가 안 되는 걸 느끼고 하는 거는 이제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이 쏟아지면 저희들이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컵이 이분이 예전에는 요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점차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요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진행이 되고 더 나빠지면 이제는 위험하겠죠. 여기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쭉 내려갈 때 보면 내려가서 요 정도 계속 내려오다 보면 여기 보면은 양쪽이 여기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신경 지나가는 여기도 막혀 있고 요 사진에서 볼 때는 요만큼 요걸 제거하는데 요게 4번, 5번 뼈를 전부 다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인공뼈를 이제 삽입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수술이야 뭐 더 크게 해도 되겠지만은 더 크게 하면 할수록 이제 합병증이나 그런 후유증이 더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면 요게 2개가 아니고 요거까지 요 밑에 끝까지 요거까지 다 제거하려면 3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3개를 제거하게 되면 2개 제거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몇 배나 더 올라가요. 요거 제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제거를 해서 요걸 하나 살리고 그다음 요 밑에 신경 나가는 구멍도 있다잖아요. 요거 여기에 대한 증상이 없다 그랬죠. 지금 제가 요 증상이 이제 아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요 수술이 요 뼈가 다 요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성을 많이 줄이고 최소한도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그 병변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해서 신경이 더 이상 이제 압박받지 않고 그 손상을 막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인데 이제 후방으로 들어가서 그 척수신경을 감압을 시키는 거예요. 뒤에 가는 이제 좁아진 척추관이 뒤쪽으로 해서 관을 넓혀줍니다. 그러면 이 후종인대라는 건 조금씩은 자랄 수는 있지만 아주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쁘지만 않으면 그때까지 잘 유지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는 거죠. 실제 안개 껴봐서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뭐 실제 조금 큰 충격을 받거나 하면 사지마비가 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사지마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뭐 실제 지금 다리를 조금 절고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가면은 또 생활 많은 불편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막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수술이 시작됩니다. 신경을 옥죄는 단단한 조직을 일일이 깎아내야 하는 정교한 작업. 작은 실수가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유착이 아주 심하죠. 심하고 이제 출혈도 심하고.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만치 제거했어요. 그 요만큼 남았어요. 근데 이게 더 관건이에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막힌 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죠 이런데 요걸 다 이제 다 넓혀놔야 돼.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이렇게 요거 다 제거해야 돼. 신경 바로 앞에서 단단하게 굳은 인대를 깎아 제거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척추의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좁아진 척추관을 완전히 넓히기 위해 무려 8시간 넘게 이루어진 대수술입니다. 이렇게 큰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목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한 3개월이 지나야 돼요. 뼈가 붙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그만 수술하면 역시 뼈가 붙잖아요. 이제 그것도 3개월인데 요거는 길기 때문에 또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거 앞쪽 수술 끝나서 이제 뒤쪽으로 또 이제 고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최소 그 정도는. 근데 다니시는 건 다 다니죠. 이제 척추 마디를 단단하게 고정하면 길었던 사투가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요 자란 후종인대를 절제하거나 또 척수신경을 완전히 감압하는 수술적인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는 자그맣게 어떻게 구멍만 내서 한 구멍만 내서 디스크를 잘라내는 그런 내시경 치료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만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피치 못할 그러한 합병증이 하나가 있다면 수술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보존적인 물리치료를 하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가 한 수주 안에 또는 수개월 안에 다 회복되게 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신경을 척수신경을 싸고 있는 그러한 얇은 막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오래됐기 때문에 그 경막이 소실된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추가적인 보강의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가끔 있습니다. 적기 전에 6년 전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큰 수술을 받았던 엄덕수 씨. 수술 후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에 소홀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검사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오늘 뭐 또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한번 검사 해보는 게 몸에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아주 뭐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예, 그렇죠. 뭐 이게 지금 그 수술 부위가 지금 좀 어떤가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그것도 검사하고 싶고 좀 궁금합니다. 수술한 지는 2020년도인가 그러시던데 벌써 한 5, 6년?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대로 활동하고 또 생활하고 큰 뭐 지장 없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6년 전 닥터스를 통해 그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에 의지해온 덕수 씨. 앉아서 할 수 있는 서예를 시작하면서 남다른 조예를 가지게 됐습니다. 소나무가 외로이 탁
스가 있다 이거지. 겨울을 아주 잘 읊은 그가 추나 추동을 이 시로서 잘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직접 만든 도장까지 찍어주면 마무리됩니다. 제가 또 몸이 좀 보시다시피 불편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술 쪽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팔은 덕수 씨에게 다리이자 예술을 펼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왼쪽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점차 오른쪽으로 번졌고 감각 저하와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어깨가 많이 막 무겁고 뭐 얹는 것이 무겁고 그리고 뭐 고개를 자꾸 앞으로 구부리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또 일하니까 갑자기 이 왼손이 감각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마요. 왼쪽 다리도 힘을 못 쓰겠고. 광범위한 후종인대 고라증이었습니다. 목을 완전히 고정해야 한다는 타 병원의 진단은 앞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딱 보지를 못하니까요. 고기를 딱 들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수기관이죠.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소아마비지만 기타를 치고 음악하시고 손으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붓글씨도 쓰시고 작업도 하시고 또 이제 음악도 하시고 기타도 직접 치시고 하는데 코드 작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그런 수술은 저는 이제 원치 않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수술하려니까 좀 까다로웠습니다. 확장을 시켜놓고 이제 자기 조직을 충분히 다 살리는 거예요. 관절이나 뭐 이렇게 인대나 다 충분히 살려가지고 보존을 함으로써 이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렵습니다. 1번하고 2번을 이제 좀 처치하기 힘들었고 2번까지만 수술하면 마음은 좀 편하겠는데 수술이 어렵지만 좀 편하겠는데 1번까지 포함시키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조직을 다 살리고 하려니까. 근데 다행히도 잘 됐었습니다. 10시간에 걸친 사투의 흔적입니다. 잘 안 물어. 자, 주먹 꽉 쥐어보세요. 꽉! 더 바짝! 네, 이렇게 안 빠져. 수술 전에는 다 빠지셨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도 꽉! 여기도 안 빠지죠, 하나도. 그렇죠? 이러니까 기타를 칠 수가 있지. 말도 안 되지. 마비되었던 두 팔에 기적처럼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발끝의 감각도 살아났습니다. 감사하게 이전 활동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붓글씨도 쓰시고 작업도 하시고 또 음악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 다행입니다. 지금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조심한다는 게 자세예요. 자세.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생활하신다 하시고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이전에 하듯이 잘 됐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고. 전 제가 했다고 생각 안 한다 했잖아요. 아니, 다행히 수술 후 팔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한때는 기타 코드조차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 음악과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래는 기타를 치고 왼손으로 하잖아요. 이게 코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고 감각이 전혀 없고 이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야, 여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참 큰일 났다. 근데 지금 이래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참 진짜 하늘의 운이라고 봐야죠. 천운이지, 천운.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손의 감각이 사라졌을 때 덕수 씨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치료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크게 뭐 불편을 못 느끼고 간간이 조금 약간 저림이 있고 손에 거의 뭐 음악 활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평상시에는 또 다른 또 일을 도 하고 뭐 이래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당분간은 뭐 1년은 목소리가 잘 안 났는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뭐 노래도 잘 되고 아무 뭐 코도 잡고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죠. 예. 전혀 손이고 활동을 못할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활동하고 좀 제2의 삶을 사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후종인대 고라증은 수술 후에도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주먹 꽉 쥐어보세요. 꽉. 와 이거 좋네. 이것도 꽉 쥐어보세요. 꽉 더 바짝. 됐어. 손가락 딱 펴보고 이렇게 세게. 자 가운데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 오케이. 그다음 새끼 손가락 해보고. 그다음 새끼. 됐어요. 만세 해보고. 100%다. 요거 팔은 자 이렇게 빡 당겨. 그러니까 연주를 했겠지, 그쵸? 더 세게 바짝 당겨. 더 됐습니다. 힘 빼시고. 지금 현재까지의 그 진행 처리는 어떤지 관계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 이게 또 처음 수술한 그때처럼 지금도 그대로면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아무 이상 없고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안전하게 생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많이 좁아지고 이제 위험했죠, 그렇죠? 그때 왜 사지마비가 됐었잖아요. 왼쪽 팔다리는 전혀 안 움직이고 오른쪽에는 조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목 아래로 감각이 다 없었고 지금은 대소변 어때요? 다 괜찮아요. 그때는 대소변이 안 됐거든요. 대변 소변 안 됐고 왼쪽 팔다리는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불과 오시기 한 2달 전부터 왼쪽 팔다리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1, 2주 전부터 오시기 한 2주 전부터는 오른쪽 팔다리도 이제 힘이 없어지고 감각도 안 되고 뇌에서 나온 신경이 목을 지나서 등을 지나서 허리로 지나서 다리로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는 신경에 기능 손실이 같이 오게 됩니다. 대소변 장애까지 초래되는 척수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후종인대가 목뼈, 그러니까 경추에 또 흉추에 요추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경추에 생기는 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죠. 위쪽으로 계속 자라는 게 있고 한 마디만 두 마디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에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1번까지 다 침범했었거든요. 수술 전 검사에서 넓은 범위의 후종인대 고라증이 확인됐습니다. 서서히 자랄 수 있어 앞으로의 진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 이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까요? 아니면 더 늘까요? 우리의 나이는 그대로 있을까요? 나이는 계속 들까요? 주름이 더 생길까요? 아니면 주름이 멈출까요? 생깁니다. 맞습니다. 요것도 생깁니다. 요것도 이제 자랍니다. 그때. 그래서 자라고 여기서 맨 위에부터 잘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절제해가지고 다 넓혀놨어요. 이렇게 아래까지 다 넓혔어요. 엄덕수 씨가 받은 수술은 경추 후궁 성형술. 목 뒤쪽으로 접근해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신경 다발이 지나갈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궁 이제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뒤에 조직은 다 보존한 채 척추관만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구간마다 옆으로 하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은 크게 장애받지 않고 수술 끝나더라도 충분히 환자의 그러한 직업을 택해서 그대로 뭐 노래하고 기타 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려고 했죠. 대신에 그렇게 하면 수술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주 아주 이제 그건 이제 의사의 이제 선택 사항인데 그렇게 했죠. 하고서 뭐 감사하게도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찍은 거 보니까 썩 나쁘진 않는데 근데 자라기는 조금은 자랐어요. 6년 전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얼핏 봐가지고는 잘 몰라. 비슷해 보이는데 자라기는 조금 더 자랐어요. 지금 봐서 여기는 신경이 없어지려고 이렇게 간질간질 했고요. 여기서부터 다 누르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수술 끝나고는 다 이렇게 앞뒤로 다 펴졌단 말이에요. 다 펴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무난하지만 중간중간에 체크해 봐야 되고 혹시 또 다른 그게 있는지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봐야 되고 요 병이 앞으로 나빠진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뭐 바른 자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자랐습니까? 아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랐어요. 앞에도 여기 다 끊어져 있었는데 여기 딱 자랐고 그죠? 그러니까 자란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좀 기타만 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게 어딘데 목을 이렇게 숙일 수 있다는 게.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병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서서히 그 자라는 그런 병인데요. 그래서 위쪽으로 점점 자란다든지 아래쪽 자라 그럼 이제 한없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기에는 수십 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삶이 허용된 게 수십 년이면 그 안에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환자분을 하여금 증상 없이 잘 지내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술을 해놨지만 이번에 후종인대 고라증은 마치 우리가 뭐 이마에 주름이 늘지 않습니까? 후종인대 고라증도 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관찰해서 어느 정도인지 관찰하고 그때그때 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당시의 긴장과 걱정은 이제 추억이 됐는데요.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환자의 모습은 장의성 원장에게도 큰 보람입니다. 그래도 원장님 잘 지내시는 모습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좋죠. 너무 좋죠. 병에 대한 태도가 달라. 그래서 다 받아들여.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기도 하고. 아니 나는 살아야 된다. 그 당시는 체온과 사회 갈림길이었어 사실. 아니 못 움직이고 뭐 완전 마비돼 있으니까 10시간 수술하지 딱 하더라고. 10시간 수술해가지고 의사 간호사는 들었어요. 쓰러지시다. 10시간 나오면. 뭘또 쓰러져? 보통 사람 같으면 10시간 써가 있어도 안 되지. 근데 한때는 붓도 기타도 놓아야 할지 몰랐던 현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예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의사에게는 가장 값진 보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불편함을 못 느끼면 좀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굉장히 소홀하게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또 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 기억을 하고 주의 있게 또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술 활동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는 게 또 제가 주어진 또 삶의 의미고 제가 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다리로 못하니까 상체로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예술 활동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예술 활동. 네. 이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대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후종인대 고라증은 굉장히 서서히 자랍니다. 아주 천천히 뭐 수년이 아니라 뭐 수십 년간 조금씩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자라. 그러니까 증상 없이 자라다가 나중 이제 40대 되어서야 이제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나타나기 전에 먼저 목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또 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통로가 여기 아까 가지신경이 나오는 그런 통로가 좁아져서
나타나서 이제 팔이 저리 되든지 아프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못 올린다든지 등등 그런 증상으로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같이 생겨서 병발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중년부터 노년의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모든 척추 부위에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목, 경추 부위의 발생률이 높죠. 건축 일을 하는 김진홍 씨도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부터 조금 이런 현상이 있다가 지금 작년에 많이 이래 조금씩 이래 마비 증세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왼손에 뭐 공구를 들면 자꾸 널쩍어버리고 그 2층 3층에서 일하다가도 공구를 널쩍가지고 그 잊어버린 것도 많고 일단 또 내려가서 또 가져와서 또 일로 해야 되고 이 힘 자체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다리 쪽에 힘이 없으니까 잘 넘어지고. 초기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뒷목이 뻣뻣하고 압박감을 호소하는 정도지만 김진홍 씨는 증상이 나타난 지 1년이 지나 손과 다리 감각, 근력까지 저하된 상태입니다. 예, 처음에는 저 손에 안 펴져가지고 어디 신경이 문제는 거서 일단 한방가 가가지고 침을 한 며칠 계속 맞아보다가 그럼 뭐 한방에서도 모르더라고요 왜 그랬는가를. 지금 이 증상은 이 손이 잘 안 펴진다. 이 강제로 안 펴는 이상은 이래 봤자 이래 안 펴집니다. 제가 원래 이 양손잡이였는데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썼는데 왼손도 이래 뭐 젓가락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젓가락질 힘 자체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이 증세가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을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점검으로 환자 상태를 살피는데요. 그리고 좀 나와보세요. 잠시만. 안 되네, 그죠? 잘 안 돼요. 안 돼. 자, 반대편 해보시고. 자, 반대편도. 안 되나. 사지 부전마비를 해가지고 양쪽 손, 양쪽 팔에 힘이 없으셔서 오셨어요. 목뼈 가운데 척수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쪽 팔로, 양쪽 다리로 내려가게 되겠는데 하얗게 된 부분은 다 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척추관에 지나가는 이 부분이 뼈예요. 뼈가 많이 자라서 신경들 거의 이게 굉장히 좀 여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괜찮은 부위에 보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뼈가 자라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자라나온 부분도 있고요. 아주 바위같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서서히 다 자라나온 뼈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후종인대가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져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후종인대 골화증. 증상을 완화하려면 척추관을 넓혀줘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줘야 합니다. 척추관을 이제 5군데서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신경들을 좀 더 넓혀줄 그런 생각인데 워낙에 지금 상태가 심해서 혹시 수술 끝나고 또 환자 상태가 또 변화가 있고 사지 마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바로 또 이제 앞쪽으로 가서 또 수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긴 수술이 예상됩니다. 후방 접근법으로 수술이 진행돼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경추를 고정시키고 피부 절개에 들어갑니다. 검사상으로 병변이 나타난 부위를 찾아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좁아진 척추관과 신경 구멍을 넓히고 눌려있는 척수신경과 신경근을 풀어줍니다. 목뼈는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곳으로 척수를 보호하고 척추를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데요. 수술을 할 때 척수신경을 손상할 위험이 있어 고난도의 수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두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척추 사이의 공간, 추간공을 넓혀주고 구멍을 뚫어 신경을 풀어줍니다. 김진홍 씨의 뼈가 얇은 편에 속해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의료용 고속 드릴로 한쪽 편의 척추뼈들을 잘라내고 반대편에는 얇게 흠을 내어 나사못을 삽입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거의 70% 정도 됐고요. 다 넓혀놨습니다. 이제 고정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지금 고정하는 것도 이제 쉽진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너무 가늘해 남들보다. 벌어진 양쪽 척추뼈를 고정하기 위해 연결용 금속판을 덧대고 나사못을 삽입합니다. 총 5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척추 5마디를 넓혀놨고요. 그 다음에 가시신경 3군데를 다 넓혀놨습니다. 이제 유착이 너무 심해서 이제 피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뼈가 약해서 거기에 대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좀 약해서 좀 곤란한 점은 그런 점은 조금 있었지만 무난히 다 끝났습니다. 하기 전보다 힘이 좀 들어가시고요. 만세할 때 힘 빠지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이제 지금 수술 끝나고 이제 다 펴지시네요. 그래도 오른쪽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 그래도 거진 다 펴졌다. 손과 팔이 저렸던 증상이 해결됐고 걸을 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 걸음걸이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손상이 돼 있어서 완전 회복은 이제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술중보다는 물론 이제 많이 나아질 겁니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하실 거는 수술 전만큼 이렇게 일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 일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손의 감각 저하 문제가 해결돼 이제는 손을 폈다가 오므리고 힘을 주었다가 뺐다 하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일주일 만에 손의 감각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걸을 때도 못 펴고 걸었는데 지금 이제 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졌고 왼팔도 이래 수동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아진 것 같다는 몸을 느끼고 있으니까 정말 좋죠 지금. 수술 시기가 늦어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습니다. 동시에 전기 치료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그래도 몸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기분은 좀 좋지.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요번 주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일반 사람들한테 다니겠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부풀어 있지요 지금. 예. 손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후종인대 골화증. 그러나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리가 좀 그 걸음걸이가 약간 좀 둔하면서 힘이 빠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양쪽 손을 잘 못 쓰기도 하고 팔다리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추의 병인데 또는 흉추의 병인데 다리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허리 진단을 받고 심지어 허리가 나쁜 경우에는 허리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하실 때 허리 병증이 있다면 흉추나 경추를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MRI 등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자그맣게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재영 씨는 경추의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1년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할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요. 아직도 목 뒤편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냥 최상으로 하면 고개를 항상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회사에서는 보조 탁자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책을 밑에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보조 탁자처럼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끔 노트북을 얹어서 작업을 하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집에서 뜀뛰기, 팔굽혀펴기를 하는데요. 1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몸무게도 늘고 근육도 생겼습니다.
이 손발이 저려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지금 다 나섰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느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걷기 운동을 갑니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작년과 달리 지금은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것이 가능해졌죠. 아팠을 때는 이제 같이 한 번씩 걸을 때도 굉장히 이제 저는 또 조금 빨리 가는 편이고 좀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같이 시작을 해도 굉장히 막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왼쪽 어깨부터 팔,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저리고 쑤신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 뒷부분이 뻐근하고 손과 다리의 감각이 떨어져 걸음걸이뿐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신체 검사 결과에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뭔지 인터넷으로 검사를 하고 해서 목에서부터 이 신경을 누르는 것 때문에 하반신 전신이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데 마취가 깨고 나서 손 발가락 그 마비 저리던 게 97%가 딱 좋아졌어요. 거짓말같이. 진짜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여보 이게 정말 다 낫았다. 꿈같이 정말 괜찮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이제 수술한 거 났을 때까지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수술 부위의 정기적 점검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양손의 감각이 좋아지고 찌릿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실려 이젠 뛰어다녀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평생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근데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또 사진을 봤는데 아주 심각하고 증상은 없었지만 소리 없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견됐을 당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유념하시고 진찰을 받고 의사한테 이제 그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거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도 수술이 어려운 편인데요. 신재영 씨는 수술이 까다로운 입원 경추를 포함하고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과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여기가 눌렸던 게 이제 풀리니까 여기 보면 허옇게 보이죠? 오죽했으면 위에 신경 다발이 이렇게 두껍고 여기도 이렇게 저 굵기가 두꺼우면 여기도 그렇게 두꺼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눌렸기 때문에 신경이 막 가늘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도 수술한 부위뿐 아니라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자세로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들이 보면 세 마디에 이게 심하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목에 대한 그러니까 경추뿐만 아니라 경추의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목뿐만 아니라 허리를 잘 이렇게 곧게 세워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수술한 부위가 위아래가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세가 제일 중요하시고 더불어 평소 때 이제 근육 같은 데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력 운동이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경이 눌려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경우에는 병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혹시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돼야 될 쯤이 되면 그때는 주저앉고 그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수술 시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증상이 발현되고 뭐 했는데 다른 치료는 이거는 이제 증상이 잠시 완화될 수는 있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 이제 신경은 그러면서도 조금씩 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서서히 진행하는 후종인대 골화증. 작은 저림과 통증으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마비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대처, 적절한 치료. 그런 적절한 치료라면 수술적 치료도 있겠지만 수술 않고 경과를 보면서 그 손저림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그게 손목에서 오는 건지 또는 팔에서 오는 건지 또 경추에서 오는 건지 또 뇌에서 비롯된 건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